유튜브에 그 12월 30일 날에 올린 영상 보시면요, 동대문구 레미안 크래시티를 말씀드렸어요. 84 기준으로 10억 5천까지 꺾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천을 제가 작년 12월에 해드렸고, 지금의 실거래가 12억 9천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한 2억 중반 정도 벌써 상승된 수치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둔촌주공이 미분양 나올 거다, 마피 나올 거다.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둔촌주공 얼마죠? 18억 19억씩 나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마피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던 분들도 지금 악플 읽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집 사지 말라고 했던 집값 폭락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분들도 다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필대입니다. 6월달 7월달 매주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참석 인원이 25명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원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강의 일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의외로 좀 늦게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고 좀 강의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한 10명 정도만 인원이 충원이 되더라도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오시는 방법 그리고 일정 이런 거를 PNG 파일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6, 7월 달에 사용했던 PPT를 토대로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강의 내용을 좀 함축시키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2년 9월달부터 23년 2월까지 급매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도 고점 대비 40% 이상씩 다 꺾여가지고 급매가 나왔었고, 그 급매의 원인이 이제 21년 3분기 때 고점에 매입하셨던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빼줄 여력이 없어서 급매로 나온 것들도 있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역전세가 제일 컸죠.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전세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혹한기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부동산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투자의 원칙인데요. 지금은 이제 급매는 다 사라졌습니다. 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DSR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부동산을 이제 선한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을 계획하셨던 분들도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정보가 공유가 되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조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래서 그런 공포 분위기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그 기회를 다 놓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살펴볼게요. 지금 유튜브의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보시면 21년도에 이제 21년 하반기 아직 집 사야 된다라고 유튜브를 찍었고, 그리고 집 안 사면 3년 동안 후회한다라는 영상도 보이고, 25년까지 절대 하락이 없다라고 주장하셨던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년 동안 부동산 무서운 게 오고 있다. 하락론이죠. 그리고 7년 동안 부동산 집값 무서운 게 오고 있다. 그리고 뉴스에까지 나와서 2차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태세 전환한 유튜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분들을 디스하려고 이 썸네일을 발췌한 건 아니고요. 신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에 7년 후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부동산 유튜브는 참고용이지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뉴스 내용도 100%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고요. 시장을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그랬으면 저런 유튜브들도 현혹이 안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공이 미분양 나올 거다, 마피 나올 거다, 전부 털었다가 이때 올인하세요. 부동산 급락상 생길 것,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둔촌주공 얼마죠? 84 기준으로 막 18억 19억씩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 지역의 입지를 잘 모르셔서 이 둔촌주공 분양가가 12억이 비쌌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둔촌주공이면 주소지는 강동구지만 사실상 송파권역입니다. 84 기준으로 20억 못 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때는 12억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나오네 마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청약을 넣으려고 하셨던 분들도 좀 청약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중도금 대출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분양가 상한도 다 풀려버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18억, 19억까지 매물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마피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던 분들도 지금 악플 읽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먼저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자,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9월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4.1에서 지금 3.9포인트로 왔다 갔다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시중금리보다 좀 낮은데, 지금은 투기지역이 해제되면서 9억, 12억, 15억의 LTV 상한이 걸려있던 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출금리도 3.9%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금매 많이 떨어진 아파트일수록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좀 더 입지적으로 상급지인 지역이나 또 이 두 개가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주 수요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지금 현재 목동이나 여의도 압구정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 투기 지역이 해제되면서 취득세가 2주택까지는 1주택과 똑같이 됐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다방향의 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감세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조정적이나 투기 지역의 해제에 의해서 실거주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이 시장에 진입했다. 그래서 거래량과 시세 변동이 약간 있는데, 자, 금매 중심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12월 30일 날에 올린 영상 보시면요, 하락한 서울 아파트 가성비 넘치는 주요 단지 아파트 금매라고 해서 처음엔 동대문구 레미안 크래시티를 말씀드렸어요. 84 기준으로 10억 5천까지 꺾여 있으니까 실거주를 하시거나, 다만 전제 조건이 붙죠. 맞벌이나 외벌이를 하시는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채 감당률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시고 금리가 다운됐을 때 실거주로 전환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추천을 작년 12월에 해드렸고,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보시게 되면 그때 10억 중반에 찍혔던 중상층 매물들이 지금의 실거래가 12억 9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3억이죠.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도 12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통 한 2억 중반 정도 벌써 상승된 수치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잠실 엘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84 기준으로 18억, 저층으로 18억, 중층 고층 기준으로 19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으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지금 보시면 좋겠다. 다만 여기는 전세 끼고 갭이 안 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6월달 상반기까지는 22억 5천이 실거래가 찍혔다가 지금 6월 하순기에 접어들어서 23억 5천까지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지금 과거에 제가 추천했던 시기보다 4억 5천만 원 정도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방향으로 완화된 정책에 힘입어서 실거주나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에 많이 진입이 됐다라는 수치를 볼 수가 있겠고, 음마 아파트도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까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금매가 21억 중반까지 나왔던 게 지금 다시 25억 6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실거주 하려면은 리모델링 탄탄하게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이만큼 금액이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항상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 유튜버들의 표적이었던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래힐, 아르티온 이런 단지들도 12억 5천의 금매가 뚫렸던 게 지금 16, 1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군지 중심으로, 입지적으로 상급지 중심으로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매는 다 흡수가 됐고,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고점 대비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날 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투자 수요가 아니거든요. 다 실거주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갭으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왜냐면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전세가가 오르는 게 한계치가 있고,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전세가 대비 지금 이 호가 같은 경우에는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뭐 갭 투자로 9억을 낸다. 근데 앞으로 뭐 얼마만큼 오를지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기회비용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투자 수익률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매 중심의 실거주나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고요. 제가 막 상승론을 지금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실거래가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 사지 말라고 했던 집값 폭락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분들도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원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거주 목적이 투자라는 게 내가 부채 감당률을 할 수 있냐 마냐에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실거주나 갈아타기가 선행되기 때문에 100% 실거주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시장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한번 내용 볼게요. 그 DMC 가제오 라이파크가 지금 보시면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입니다. 근데 가점이 5구 타입인데 분양가가 일단 9억 빠지고요. 가점이 74점까지 나와서 64대1 경쟁률로 나왔습니다. 원래 예전 같으면 뭐 소규모 단지네, 뭐 세대수 얼마 안 되네, 분양가 비싸네, 이렇게 걸을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서울 대부분의 뉴타운이 관리처분 나거나 입주 단계이기 때문에 청약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주택자들 가점 높으신 분들은 많아서 이런 단지들도 지금 64대1로 경쟁률이 끝났고, 운정자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84 기준으로 4억 후반에서 5억대밖에 안 되죠. 서울 빌라값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거주민들은 서울에 청약이 넣기 어렵기 때문에 운정자의 시그니처도 64대1로 경쟁률이 최고 많게는 240대1까지 나왔고요. 휴경 3구역 이번에 비 올 때 공구리 쳐갖고 지금 욕 많이 먹고 있는 단지죠. 여기도 84 기준으로 10억대였는데 69점, 67점으로 해서
150대 1로 경쟁률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 롯데캐슬, 청량리 7구역이죠. 5구 타입 9억 바지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180대 1로 끝났고요. 앞으로는 이문 3구역과 이문 1구역의 일반 분양이 모집 공고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낮 시간에 600명, 400명이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높으신 분 아니면 이것도 진짜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구의역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8사 기준 15억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완판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광장 같은 경우에도 힐스테이트가 8사 기준 거의 20억까지 가기 때문에 학군지나 입지 중심의 이런 8사 기준들은 분양가가 비싸도 완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도 지금 광명 4구역이요. 8사 기준 일반 분양가 12억입니다. 12억. 그래서 경기도권 청약 가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광명 4구역도 아마 청약이 좀 많이 집중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지금 싸게 보이는 효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둔촌주공 12억은 정말 싼 거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니까 건축자재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주변에 웬만한 호가만큼 똑같이 맞춰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기회가 별로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청약 같은 경우 가점이 높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금매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나 갈아타기로 학군지나 상급지 중심으로 이번에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개발 투자인데요.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들도 피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3, 4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예산이 다 털어봐야 1년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투자를 하려 하셔갖고 요즘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통이나 역세권 시프트나 모아타운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산 규모에 맞게끔 각각 투자가 선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앞으로는 시간 투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패턴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이 과거 한 20년을 내다보고 보면요. 물론 이제 상승하는 기간이 있고 하락하는 기간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부동산 트렌드는 저점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 시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오래 보고 가셔야 된다. 실거주가 됐던 갈아타기가 됐던 투자가 됐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한 채가 있고 다른 한 채를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데 갈아타게 하는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갭이 유지가 되는데요. 주택이 없어서 자산 해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매입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올라가 버리면 근로소득으로 그 갭을 다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산이 한 채는 똘똘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 뭐 부자 되는 습관 이런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는데 시장 파악을 전문가처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 하시는 이런 습관들도 전문가처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양극화시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갭 밸런스는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과 현재 정책의 파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집값이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는 지역들은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 집값 잡겠다고 투자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다방향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의도도 재건축 신통으로 다 풀리고 있고 지금 압구정도 풀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목동에 실거주가 또 엄청 들어가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값 잡겠다고 토지거래 구역을 묶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풀어주고 있거든요. 완전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움직임들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오늘 내용 원래는 1시간짜리 강의를 15분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짧게 끊어서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편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몰랐던 사실들도 편하게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자료를 좀 만드셔서 여러분이 거주 목적이 됐던 투자 목적이 됐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아주 다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지루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강의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제가 자료도 탄탄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